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 TV 박종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아토피, 생명의 진화, 그리고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동물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손님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가끔 블로그를 통해서 손님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다른 동물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료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된 관심사가 다른 분들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의사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너무 많은 동물들을 봐서 그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까 해서 수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수의사가 된 후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과 인간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물과 인간은 근본이 다른가, 그리고 또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수의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받는 동안 저는 생명윤리학 석사와 생명윤리학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생명이 무엇인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인간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들과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토피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 특히 생명의 진화와 그리고 또 자연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길이가 짧은데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책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두 권의 책을 보시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또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의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인간의 행위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 책들 한번 구독해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아지 아토피, 생명의 진화, 그리고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왜곡되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왜곡되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영향이 사람의 질병이나 강아지 질병, 또 개 아토피와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 특히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이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왜곡되게 한 부분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은 개체 간의 경쟁을 통하여 동료들보다 더 완벽해졌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자연이라는 어떤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 생명체가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적응주의와, 또 하나는 생명체들 간의 경쟁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경쟁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윈의 진화론은 적응주의와
경쟁, 요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때로 적응하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보시면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생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간략하게 50도로 그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태초의 생명인 박테리아는 35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때 공룡이 지구를 장악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구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인류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생명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생명체가 있는데 그거는 공룡도 인간도 아니고 바로 세균입니다. 이 세균에 대해서 지구 환경과 세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처음에 세균이 나타났을 때는 지구에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뜨거운 고온과 자외선에 노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균들은 물 밑이나 지능탕 속에서 번식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천연 물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억 년씩 지나면서 이러한 천연 물질들이 고갈되게 되고 또 당시의 원시 대기에 암모니아, 메탄, 수소, 황화수소 그런 것들이 주성분이었는데 이 수소를 이용하는 박테리아가 나타나고 이 박테리아는 이것을 또 몇 억 년씩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수소와 황화수소가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물에는 H2O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산소 원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소 원자는 이용하고 산소는 대기 중에 유리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하는 방식으로 적응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산소를 신선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산소라는 가스는 워낙에 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효소, 단백질, 핵산과 같이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많은 것들을 산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세균들이 산화되어서 죽고 또 그런 와중에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편 대기 중에 유리되었던 산소는 오존층을 형성하면서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해 주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구의 생명체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훨씬 더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그러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환경이란 것은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체와 환경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마투라나와 바렐라라는 칠레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들이 이야기한 구조접속이라는 이론, 유기체와 환경은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구조접속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유기체와 환경은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리고 또 개체와 개체, 이 개체와 개체는 동물, 식물, 세균, 바이러스 모든 생명체들 간의 관계가 여기 해당되는데 서로 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환경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한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생명체들은 서로 간의 구조 접속 관계를 이루면서 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생명체들 간의 어떤 경쟁만을 강조하지만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으로 진출할 때는 그곳에 혼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피루에타, 꼬리가 달린 그런 세균인데 그것과 진행생물이 공진화해서 동물이 되었고, 그리고 엽록체 박테리아가
진핵생물과 공진해서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세균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생물 총량이 늘어나면서 종 다양성도 늘어났지만 세균도 여전히 지구의 다수의 생명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유기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유기체 내부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미국에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라는 걸 다 실시했는데 사람의 몸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몸에는 1만 종이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성인 같은 경우는 한 2kg 정도의 세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균과 사람의 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내 세균총의 기능은 숙주에 감염된 세균은 소화 흡수, 위장관 발달, 면역계 발달, 감염 예방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숙주에 유익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개 아토피 상담을 하면서 방부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방부제 자체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독소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몸에 유익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역계 발달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세균총을 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균은 장내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있습니다. 이 피부에는 정상 세균총 또한 우리 피부 그리고 강아지의 건강한 피부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약용산푸 같은 경우는 이 정상 세균총을 파괴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약용산푸를 쓰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이나 강아지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고 그 세균들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마라톤 경주와 같이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간이 가장 진화한 그런 생명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진화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서울 중심부에 남산이 있습니다. 이 남산에 비가 내리면 빗물은 빗방울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진화는 이러한 물줄기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3차원 방식으로 하면 전자파가 발생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방정구처럼 생명은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제각각의 방향으로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진화되어졌고 그것을 그린 것이 이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모식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은근히 갖도록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생 생명체들은 이 아래쪽에 있고 포유류 그리고 인간을 제일 위쪽에 둠으로 인해서 하등동물, 고등동물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고등동물, 하등동물 그거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나눈 것이고 생명체들은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생명체들은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인조차도 자기는 생물을 고등동물, 하등동물 그렇게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진화의 결과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지구상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바라봄에 있어서 생명의 모습을 약육강식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생명체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이 코끼리나 버팔로뿐만 아니라
산이나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풀, 꽃, 곤충, 새 그런 모든 동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든 생명체들은 다 건강하고 또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체들이 어떤 만성적인 질병을 앓는 그런 상태로 진화되어졌다면 그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포식동물이나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들은 각각의 환경,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땅 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생명체들은 자기의 영역에서 적응하고 또 적응했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제각각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사람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명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병원에서 개 아토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글에서도 그렇고 제가 개 아토피를 낫게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에게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까지 생명과 관련된 많은 책을 읽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모든 생명체들은 각각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은 그들의 자연 치유력이 끊임없이 손상받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개 아토피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만성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간 또한 갈수록 현대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반려동물에게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계속해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시켜주고 또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를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돕는다 그러면 강아지의 상태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서서히 개선되어집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아토피에 대해서 생명의 진화 그리고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여유 되시면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이 책을 보시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는 반려견들이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스스로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